오늘 우리는 이란의 쿠르드 전선을 분석할 것입니다. 여기서 워싱턴이 버려진 쿠르드 동맹을 새로운 지상군으로 삼으려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이 버려진 이후 그들은 미국의 지상군 역할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워싱턴은 이란을 상대로 활용하려던 쿠르드 전선을 잃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워싱턴은 공습만으로는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습은 군사 및 보안 기관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테헤란은 상당수의 손실을 보충하고 계속 기능할 수 있습니다. 미군을 파병하는 것도 또 다른 값비싼 지상전을 초래하고 이란의 민족주의 저항을 강화할 위험이 있어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워싱턴은 바시지 부대, 경찰 시설, 기타 보안 목표물에 대한 공습이 반정부 시위를 다시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위 운동이 부재하다는 점은 내부 압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정권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려면 워싱턴은 미국이 아닌 지상군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탐색 끝에 워싱턴은 쿠르드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조직되어 있었고 무장되어 있었으며 테헤란과 자체적인 갈등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르드족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걸쳐 분포한 국가 없는 민족으로 3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만의 독립국가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쿠르드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국적 민족 중 한 개가 되었고, 쿠르드 정치가 이란의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란 내에서 쿠르드 반정부 단체들은 이미 테헤란에 맞서 조직되어 있었고, 이들의 새로운 동맹은 워싱턴의 기존의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이를 지상에서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쿠르드 세력이 전선을 열면 테헤란은 주요 도시와 정권 중심지에서 병력과 보안 부대를 서부지방 방어를 위해 이동시켜야 했고, 이는 소요를 진압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며 공습만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내부 압박을 워싱턴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여전히 가능성에 불과했지 보장된 공세는 아니었습니다. 쿠르드 지도자들은 워싱턴이 실질적인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한 대규모 전쟁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가들은 쿠르드 옵션을 실질적인 전쟁 계획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미군을 이란에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이란의 서쪽 측면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직접 쿠르드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러 보도에서는 수천 명의 쿠르드 병력이 이란 이라크 국경 근처와 잠재적 공격 지점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미국산 무기와 장갑차가 쿠르드 지역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보도는 워싱턴이 실제 행동에 대비해 병력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헬리콥터가 사막에 착륙했다는 보고까지 더해지면서 이 계획이 단순한 정치적 압박을 넘어 실제 작전 준비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쿠르드족에게는 위험이 분명했습니다. 이란의 첫 번째 보복에 노출되는 쪽은 바로 그들이었고, 외부 세력들은 멀리서 전체 작전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쿠르드 지도자들은 이란이 반격을 시작하더라도 미국의 지원이 확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믿어야 했지만, 워싱턴은 그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야기는 시리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쿠르드족은 이미 미국의 주요 지상동맹으로 싸웠던 곳입니다. 쿠르드가 주도하는 부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리아 민주군은 연합군이 주로 공중에서 지원하는 동안 ISIS를 격퇴했습니다. 연합군의 항공기, 정보, 그리고 공문단이 쿠르드족에게 큰 이점을 제공했지만, 지상전은 쿠르드가 주도하는 전투원들이 담당했고 대부분의 사상자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ISIS가 붕괴하자 그들은 점령한 영토를 이용해 시리아 북동부 전역에 자치구역을 세웠고 자체 보안군, 지방의회, 정치기관을 갖추었습니다. 쿠르드 지도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지역 민주주의, 세속적 통치, 성평등, 민족 포용, 그리고 보다 자립적인 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ISIS 잔당, 터키의 위협, 적대적인 민병대, 그리고 다마스쿠스 자체의 압박 속에서 구축된 이 자치구는 단순한 전장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점점 더 하나의 민족적 프로젝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ISIS가 격퇴된 후 쿠르드족의 프로젝트는 가장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ISIS와의 공동전쟁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여전히 시리아 쿠르드 전투원들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고,
쿠르드가 장악한 영토는 터키의 공습과 개입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동시에 아흐메드 알샤라가 이끄는 시리아 정부는 국가를 재통합하고 수년간 국가의 통제 밖에 있던 쿠르드가 장악한 지역을 다시 다마스쿠스의 통제하에 두려 했습니다. 쿠르드족에게 이것은 ISIS와의 싸움 동안 쌓아온 제도, 상징, 정치적 공간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히 보호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보호가 정치적으로 불편해지자 주요 쿠르드 장악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병력을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은 이후 새로운 시리아 정부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다마스쿠스가 통제권을 회복하는 동안 이전의 쿠르드 동맹들이 영토를 잃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교훈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ISIS와 싸운 후에도 시리아 쿠르드족이 버려질 수 있다면 이란과 싸운 후 이란 및 이라크 쿠르드족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이란 전쟁에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이라크에 기반을 둔 이란 쿠르드 단체들이 공습만으로는 만들어내지 못한 지상 압박을 가해주길 원했습니다. 쿠르드족은 전쟁에 참여하면 다시 워싱턴의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전황이 바뀌면 또다시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위험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전쟁 이후 이란의 지도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영토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다고도 밝혀 워싱턴의 약속조차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쿠르드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거부하며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전선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쿠르드족은 또한 쿠르드군이 이라크 영토에서 CIA의 지원을 받아 이란에 대한 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보복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이란은 미래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이라크 내 쿠르드 반대파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워싱턴이 단지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도 쿠르드족은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그들의 거점을 강타했지만 손실을 막아줄 실질적인 보호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실패한 쿠르드 지상전선은 워싱턴이 더 이상 동맹들이 신뢰하지 않는 약속 위에 미래의 전쟁을 싸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훗날 이란이나 또 다른 지역의 적에 맞서 현지 세력이 필요해진다면 쿠르드 지도자들은 다시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진짜 보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주저함을 잠재적 동맹이 진짜 전선이 되는 것을 조기 압박으로 막을 수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위험한 문제를 남깁니다. 한때 버렸던 동맹들이 다음 전쟁 계획을 무너뜨릴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